이번에 볼 책은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입니다. 이 저자인 유목민은 좀 개인 투자자에서 480만원으로 30억을 번 투자자입니다. 이 투자를 처음 보면은 34세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2015년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것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방법으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에 48만원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30억이라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치 투자자는 사치였고 길어야 5일 가져가는 단타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게임 회사를 다녀서 게임 회사에서 어떤 게임이 출시되는 재료를 가지고 재료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중에는 차트를 보게 되고 차트를 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차트와 재료가 합쳐지면서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0억은 2년 5개월, 다음 10억은 5개월, 그 다음에는 2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년에 다니던 회사에 퇴사하고 전업투자자로 나섰는데 한 달에 10억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왼쪽 어느 날 10억을 찍는 순간 매수 버튼이 보이지 않아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잠을 자지 않아서 생긴 염증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잠을 안 자다가는 실명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밤을 포기할 것인가 아침을 포기할 것인가 해서 선택한 것이 오후 8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라고 합니다. 처음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책의 처음을 보면은 관점의 확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서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사라진 것,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전에는 관점이라는 것이 단타를 할 때 생겼던 관점인데 그것은 현재 거래량이 충분하거나 1000만주 이상 터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가 바닥이거나 좋은 조정을 받은 종목, 세 번째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테마 형성 시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어느 정도 관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맞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깨달은 것이 시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황이 받쳐주면은 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나 이런 차트 좋고 재료가 있으면 바로 움직이는데 시황이 나쁘면 재료나 차트도 소용이 없이 전부 내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면 코로나가 있으면은 코로나 시황이 있고 요새는 AI하고 챗GPT 그 다음에 전기차가
2차 전지 및 전기차가 많은데 지금은 그런 시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역사는 반복되는데 재료만 옛날에는 코로나였고 지금은 2차 전지였다는 그런 제목만 바뀌지 어떤 이런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예를 들은 종목이 있는데, 넷플릭스를 들으면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비디오 대여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그 당시에는 블록버스터라는 큰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넷플릭스는 가격을 균일하게 해서 우편 배송을 하다가 나중에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 배송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은 엄청난 시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것이 없다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스마트폰 생태계가 새로 생겨나서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사라진 것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똑같습니다. 윈도우가 옛날에는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면서 모든 PC에서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없다가 생긴 것입니다. 또 테슬라를 보면 기존에는 내연기관차였는데 전기차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냈습니다. 또 아마존은 이게 도서만 하다가 이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옛날에 도서만 하던 것에 비해서 이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만의 투자 메커니즘, 이것이 가장 어느 정도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지식, 시그널, 실행, 시장 주시, 변화 감지, 대응, 반성, 이거를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반복하면은 나만의 투자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찰, 이것이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 지식이라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이 보이는데, 거기서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면은 이것으로 시그널을 감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감지했으면 매매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실행 전략을 하고, 그다음 매매에 들어가면은 이게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투자 전제, 새로운 요소, 정책 변화 등 여러가지 조건을 보고,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게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맞다면 계속 가져가면 되지만, 그것이 바뀌었다면 매도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사이드나 다운사이드 또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도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해서 가치를 훼손했는지를 안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할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기 그래서 감지를 해서 그 변화가 대응이고, 이거를 기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반성하고서 반복하면은 어느 정도 투자의 메커니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을 보는 눈을 보면은 이게 눈이 안 좋아진부터는 8시부터 3시까지로 이게 바뀌었는데 그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4시에 시작해야 된다. 장 시작 전에 전일이 국내와 미국 마감을 확인해서 하루의 전략을 세워줘야 한다. 아침 전략을 짤 수 있는 일일 리포트가 필요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스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다가 나중에는 리포트를 서비스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리포트 이 내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없다가 생긴 것, 있다가 없어진 것, 불확실성이었는데 리스크로 바뀐 것, 이런 것들은 다 이걸 재료 매매라고 차트라기보다는 재료 그러니까 전날의 모든 기사를 보고서 이게 재료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차트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리포트 분량이 A4지 100페이지로 상당히 많은데 오전 6시 30분 정도에 완성되고, 모든 공시와 뉴스를 보고 시장과 연결될 것을 고른다. 어떤 뉴스를 봤을 때 이것은 어느 섹터에 속하고 관련주는 이것이다 라고 떠올릴 수 있으면 자신만의 리포트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시그널을 보는 눈, 이거를 만드는 건 신호인가 소음인가, 이게 뉴스가 있으면 이것이 호재처럼 보이는데 악재인 것도 있고 악재처럼 보이는데 호재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과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시그널이 있고 노이즈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뉴스나 보도가 아니라 펀더멘털이다. 그래서 뉴스나 보도가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 사건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것은 유동성과 실적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빠르게 올리는 것은 그림이다. 그림이 기대감을 불러온다. 그래서 재료하고 차트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급등한다. 여기서 매수나 매도를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와 있습니다. 종목 히스토리 정복하기.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 정책 변화, 엔진 개발 중지, 배터리 개발, 부서 신설, 이런 뉴스가 있으면은 여기서
없어지는 것과 새로 생기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엔진 개발 중지는 기존의 무슨 가솔린이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을 없애고 전기차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기차 부품 공급 업체를 파악해서 기존에 있는 기존 부품사들은 이게 파이가 줄어들고 새로 배터리에 관련된 그런 공급업체들은 수요가 늘어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과 수익을 연결하라. 시그널이 지속성 판단, 하루짜리인가 한 달짜리인가 1년짜리인가. 시그널을 보는 것과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것은 같은 영역이 아니다. 시장을 잘 보면서도 수익을 내는 교차점에 있는 건 극소수다. 시그널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그널과 수익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아도 다른데, 이미 시그널과 수익은 존재하는 건데 이게 내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고 둘을 연결해야 되는 게 반복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속성을 판단해서 그날 매수를 못했더라도 기간이 길다고 판단하면은 눌림목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이게 과거의 코로나는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게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다 기회라는 건 알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위기 상황으로 해서 던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유동성이 풀렸다가 이거를 다시 회수하는 흐름이 있는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위기일까 기회일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면 또 여기도 빠지는데 이것이 빠지면 또 저평가가 되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전환의 시대와 거품경제, 거품경제 시기마다 새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관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상승을 외치면 오히려 하락하고 모든 사람이 하락을 외치면 오히려 상승한다. 여기 책에는 경제공황 때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우리가 겪어본 적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런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때도 위기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IP 버블 때나 아니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 그럴 때마다 빠지면은 위기라는 건 있었지만 한 몇 개월이나 1년 후에는 이게 회복하는 모습을 전부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